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받았던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의 피해자인 손정민 씨의 부검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정민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부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이번 발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 결과서를 전날 회신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과수는 당초 논란이 됐던 정민 씨 머리의 상처에 대해서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국과수의 수사 결과는 이번 사건을 두고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이 설왕설래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국과수의 수사 결과가 그동안 베일 속에 쌓여있던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종 당일 정민 씨의 친구 A씨가 혼자 잠들어 있던 것을 목격했다는 새로운 제보 내용도 확인됐는데요. 이번 제보에 따르면 오전 4시 20분쯤 A씨가 한강 잔디밭 끝 경사면에 가방을 맨 채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장소는 손씨와 A씨가 술을 마시던 장소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강에서 가까운 쪽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당시 그쪽을 지나가던 목격자가 강가에서 가까운 곳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위험해 보여 깨웠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목격자는 A씨는 깨우자 일어났지만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수의 목격자는 당일 오전 3시 38분쯤까지 A씨와 손씨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당시 A씨는 어딘가에 통화를 하고 있었고 손씨는 옆에 앉아 있었다는 목격도 전해졌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A씨가 무언가 심상찮은 일 때문에 지인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건 당일 정민 씨와 A씨가 구입한 술은 막걸리 3병과 청주 2병, 640ml짜리 소주 2병과 360ml짜리 소주 2병 등 상당량이었다는 SBS의 후속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의 목소리는 전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입한 술 대부분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A씨가 귀가하는 동안과 이후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을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이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경찰 관계자 역시 정민 씨와 A씨가 만취해 토를 했고 잠든 손씨를 A씨가 깨우려 했다는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근거해서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정민 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 50분까지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찍은 사진 등을 토대로 A씨가 쓰러진 아들 앞에서 휴대전화만 만지고 아들의 주머니를 뒤적이는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줍잖은 의혹 해명 정도로는 대중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일개 실종 사건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데다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매우 큰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나칠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손 씨의 부검 결과 이후 이 같은 분위기가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염걸영 교수는 12일 TBS 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 출연해서 현재 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다고 자신의 소견을 밝히며 사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낭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는데요. 염 교수는 그러면서 이분이 사망을 하셨을 당시에 익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수사에 있어서 범인을 50% 정도 쫓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견을 내놓으며 익사를 했다면 물과 관련된 것이고 익사를 안 했다면 또 다른 사인을 발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염 교수는 두 번째로 심장마비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면 그것 역시 부검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나온다며 정밀 부검 결과로 10가지의 가설이 있다면 8가지 정도는 근거가 없는 걸로 끝날 것이고 나머지 2개를 놓고 일반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손 씨 아버지의 학력이나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염 교수는 인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아버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의 진위를 밝혀달라 이런 목적으로 미디어에 나오시는 것이고 본인이 이야기하신 점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에서 그걸 굳이 추적해 노출했고 음모론 쪽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다고 소년 씨의 의견 제시가 음모론으로 치부될 것을 우려했는데요. 염 교수는 그러면서 아버님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복귀를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 피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원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사건 관계인이나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노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 사고에 관한 관심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튜브 같은 SNS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범죄 관련 미스터리한 내용들을 추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건지는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 세력들이 이 사고를 자신들의 선정적 먹잇감으로 파악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선정적인 또는 누가 범인 아니냐 등의 몰아가기식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 심리적으로 동조가 되셔서 화가 나신 시민들이 많아진 것 같다. 또 아빠의 아픔이나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 그 다음에 젊은 청년이 꽃도 못 피워보고 지금 돌아가신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동조화돼서 관심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염 교수는 소년 씨의 학력사항이 노출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버님이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는 학력사항이나 인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그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힘과 파워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 쪽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고 아버님 같은 경우 이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일정 부분 복귀할 때 본인이 감내해야 될 사회적 피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염 교수는 경찰의 수사 대응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일부 음모론이나 또는 단정성으로 이야기하는 기사나 또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위험한 수준인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이번 사건이 대중의 이목을 끌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황색 언론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목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이번 사건의 본질, 즉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묻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묻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질스러운 언론의 행태가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황색 언론의 저질스러운 행태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까지 오염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시사깡통은 순수하게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민 씨의 명복을 빌고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